타지에 살다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집에서는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신다며 분주했고 집은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멀쩡한 집에서 갑자기 왜 이사를 가냐며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이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그 아파트는 입지 조건은 물론이며 여러모로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부모님은 해외로 떠나기 전 혼자 이 집에 있으려거든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며 돈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은 아파트였기에 횡한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와 연결된 방의 창과 현관문에는 절에서 얻어온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무슨 일인지 양쪽 옆집은 모두 이사를 간 뒤였기에 복도는 너무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이 해외로 여행을 가시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집에 붙여진 부적과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잠이 들었고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얕게 잠에 빠졌을 때 잠결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보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집에 찾아오겠냐는 생각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계실 것이니까요. 지금 문 앞에 아버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일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바깥에 누군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더욱 기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조차 하지 않고 노크 소리는 문을 두들기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뒤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막만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왜 이사를 하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사라진 것에 이불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창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자고 있던 방은 복도와 맞닿아 창문이 복도 쪽으로 열려있는 방이었다는 것을. 창문 바로 아래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저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나직하게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목소리로 창밖에 무언가는 한참 동안 귀에 속삭이듯 문 열어. 를 반복했고 현관문은 이미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기절해버렸고 다음날 아침 일어난 후 현관문을 열어보고 한 번 더 기절할 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에 물가루를 묻히고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긴 듯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